또 이렇게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공급된 것들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높을 수가 없고요. 월세 수익률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끼리 경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빌라 중 새 것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소형 아파트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다음 한국경제지사고요. 네. 저금리에도 문정, 마곡, 오피스텔은 찬바람. 수익형 인기 예상 빗나가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네. 요즘 막 보면 오피스텔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워낙 금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늘 소장님이 근데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몇 번 언급하셨는데 네. 이 기사 어떻게 보시나요?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라는 책 꼭 읽어보시고요. 제 핫파션의 세상답사기 블로그에서 오피스텔로 검색해보시면 100개 정도 칼럼이 나올 겁니다. 꼭 한번 주요 칼럼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00개 맞나요? 더 될 겁니다. 저 장담하는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오피스텔은요. 접근하는 방법들을 일단 접근하시기 전에 결정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시세 차익 목적인지 월세 목적인지 분명히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세 목적이라고 하시면은 월세 수익률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지 분명히 선을 거놓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월세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에 세팅해 놓은 것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최근에 세팅되는 것들은 금리와 연동이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금리가 저금리 시대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1.25예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에다가 한 2% 정도 더한 수익률이 기본적인 시장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3.3%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3%보다 좀 높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곱하기 한 2 정도는 돼야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굳이 월세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정이라든지 마곡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개발된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 새 오피스텔이고 과거에 세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의 거의 한 플러스 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3% 수익률이면은 제 생각에는 높은 월세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나지 않으면은 단순히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공급된 것들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높을 수가 없고요. 월세 수익률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끼리 경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빌라 중 새 것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소형 아파트하고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만의 차별에 대한 뭐가 없으면요. 그것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문정이나 마곡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들입니다. 아파트랑 다르다는 것들이죠. 만약에 문정이나 마곡에 새 아파트다. 그러면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건 경쟁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정, 마곡의 오피스텔은요. 주변에 경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객관적인 수익률과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여부를 따져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사가 아니라 빠숑님 소장님의 카페 있잖아요. 사람과 경제 이야기 네이버 카페. 벌써 12,000명이 됐어요. 아, 벌써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카페에 보면 늘 굉장히 좋은 글들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자발적으로 올려주시고요. 가장 많이 올려주시는 게 빼꼬미님. 네. 정말 이분 인사이트가 강하신 분인데 지금 현 시점에 있는 모든 부동산 뉴스를 다 스크랩 하셔갖고요. 그냥 무료로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 필요하신 분들은요. 사람과 경제 이야기하기라고 하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들어오셔갖고요. 그 올라오는 뉴스만 보셔도 다른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너무 실속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저도 예.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빠른 느림보님 블로그 빠느님. 그렇죠. 네. 이분이요. 네. 이분도 하루에 하나씩 올려주시는데 저는 이분이 블로그를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빅데이터 관리를 정말 잘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세를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피디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마 이렇게 스크랩 해오신 것 같네요. 10월 4주차 네네. 부동산 주간 흐름에서 네. 재건축 아파트 시세 동향 분석, 대세 상승 말이 달린다라는 아주 오늘 올라온 자료네요. 네, 야. 자료인데 네. 우리 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표로 잘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니까 글을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만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자세한 내용들은 사람과 경제 이야기하는 카페를 들어오셔갖고 한번 빠른 느림보 네, 아이디는 예 빠른 느림보를 빠로 검색해 시작하시네요, 보시면은 분들. 아마 좋은 네. 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계속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몇 가지 시세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아파트 시세를 아셔야지 주변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시세들을 좀 표시해 주셨는데 뭐냐면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네. 43평이요. 30억 9천만 원. 네, 이 정도입니다. 43평이고요. 그다음에 음마 31평이 18억 5천만 원이고요. 청담 3일 제가 이사 갈 뻔한 아파트였는데 아무튼 예, 34평형이 27억 6천만 원이고요. 개포중 1단지 13평 여기는 이제 지분이죠 거의 13평이 20억 4천만 원. 개포주공 6단지 21평이 15억 3천만 원. 반포주공 1단지 32평형이 38억 1천만 원입니다. 예, 38억 1천만 원인데 네, 좋은 가격대입니다. 아마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왜 좋은 가격대인지 아실 텐데 한번 참고로 한번 좀 제 강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반포 2차 22평형이 17억 6천만 원. 반포 미도 1차가 33평형이 18억. 소초 지능 아파트가 19억 2천만 원. 방배 인강 아파트 35평형이 14억 정도. 잠실 주공 5단지 34평형이 19억 9천만 원. 올림픽 선수 쪽 34평형이 16억 4천만 원. 잠실 장미 1차 32평형이 16억 3천만 원. 올림픽 해운 패밀리타운 31평형이 13억 3천만 원. 둔촌주공 4단지 33평형이 17억 3천만 원. 3위 그린 2차 27평이 8억 6,800만 원. 목동 7단지가 27평형이 14억 3천만 원. 여의도 시공아파트 24평이 14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성산시형 20평형이 7억 2,300만 원. 월계 미미삼, 그러니까 미미삼이라고 해서 미미삼이 아니라 이름이 재밌네요. 예, 세 가지 단지를 짬뽕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1평형이 5억 2천만 원이고요. 과천 8단지 27평형이 1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걸 다 읽으실 줄 몰랐어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네. 제가 이 수시로 언급할 단지들이에요. 이거는 그 각 지역의 랜드마크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지들은 귀에 익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도로 매핑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단지인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강북, 강남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이 정도 하는 것들을 일단 머릿속에 드세요. 그래야지 이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 갖고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자료고요. 빠른 느린 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제가 초대도 하고 싶네요. 빼꼬미님하고 빠른 느리버님은 제가 초대 한번 해서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